안녕하세요. 저는 유신고 2학년에 재학 중인 홍정우라고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교육제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제 영상을 듣기 이전에 이 글은 오로지 홍정우의 주관에 의해 쓰였으며 현 정부를 비판하거나 정치적 색깔 관련의 의도가 전혀 없음을 밝힙니다. 또한 이 발표에서 홍정우 학생의 발언은 개인의 의견이지 뭔가 유신고의 입장과는 전혀 무관함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 발표는 한국의 교육제도를 비판하는 것이지 지금의 학교 선생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저는 진지합니다. 제가 어림잡아서 근 한 3년간 계속 한국 교육제도는 무언가 잘못됐다,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야 맞는 거다 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주변에도 계속 주장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참에 영상으로 제작해보는 건 어떨까 하고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목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에는 한국 교육제도의 장점과 우수성에 대해 말씀드릴 거고요. 본론에선 한국 교육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문제점의 해결 방안, 그리고 결론에선 바꾸기 힘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발표를 하기 앞서 한국 교육부 장관이나 누구든지 한국 교육제도를 만든 분께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교육제도를 만든 사람을 매우 존경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교육제도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충분히 단점이나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도 나름 신경 써서 만든 교육제도인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물론 한국 교육제도의 장점도 있는데요. 일단 장점은 가장 큰 장점은 수능 공부를 하면서 사고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생각의 깊이를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부를 주어진 틀에서 성실히 적응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명확히 구분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장점이라고 해두겠습니다. 대학도 잘하는 사람끼리 같은 대학 동기이니 수준도 맞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현 교육제도는 이렇고 세상도 이렇습니다. 남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1차 서류 면접에서 대학을 많이들 보십니다. 유명 대기업에 다니려면 좋은 대학을 다녀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대학을 잘 나온 것과 회사에서 일을 잘하는 것은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이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실성에서 당연히 연관이 있지 않느냐고 반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글을 쓰기 시작한 2023년 5월 현 교육제도 기점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현 수능, 그러니까 파이널 exam이라고 불리는 시험은 학생들이 대학에서 수업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시험입니다. 내신 시험의 목적은 아이들의 성취도를 확인하여 어느 정도 수준인지 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이죠. 일단 과목별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국어 과목의 경우부터 보자면 대학에서 시간을 주고 시간 안에 수업 내용을 모두 익혀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해가 안 가면 필기한 내용을 도서관에서 천천히 찾으면서 이해하면 되고, 그럴 경우에 더 생각이 깊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 국어 시험은 시간 제한을 너무 촉박하게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시험이니 어느 정도 시간 제한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건 알지만 정도가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영어도 그렇고 시간 제한이 촉박하고 전체적인 시험의 시간 제한이 촉박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깊게 생각하기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 문제가 깊은 생각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두 번째는 시험 문제가 빠른 시간 내에 깊은 생각을 요하는 경우. 물론 시험 공부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집중을 해 깊은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하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무슨 쓸모입니까? 빠른 시간 내에 깊게 이해하는 것이 대학에서 수업을 이해하는 비결입니까? 아니죠. 하지만 국어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또 예를 들자면 고전 문학이라는 일부 역사나 국어 전공자분들 외에는 일생에 다시 보지 않을 것만 같은 문학을 너무 공부시킨다는 단점이 있죠. 그 다음은 영어의 문제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어란 무엇입니까? 원어민과 대화하는 것이 영어죠. 본래 영어는 원어민과 자유롭게 소통을 할 수 있고 원어민의 언어를 이해하는 과목입니다. 하지만 지금 영어 시험은 듣기, 읽기 시험만 있고 쓰기,
라이팅, 말하기, 스피킹 종류의 시험은 없습니다. 왜냐? 영어 수능의 목적은 대학에서 영어를 통해 알아들을 수 있냐를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도 웃긴 것이 해석을 하려면 동사고 뭐고 할 거 없이 명사부터 알아야 합니다. 명사는 전체 글의 토픽을 잡아주고 해석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본질적으로 봤을 때 잘 듣고 잘 해석해서 알아듣기만 하는 것은 쓸모가 없습니다. 말하는 것이 안 되는데 의사소통을 어떻게 합니까? 듣기, 읽기 공부를 하면 영어 실력이 늘어서 자동으로 쓰기나 말하기도 잘하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신다면 틀렸습니다. 둘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고 영어는 즉석에서 영어로 말해야 하는 스피킹이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읽기, 듣기 형태의 시험만 보는 한국인에겐 더더욱 어렵겠죠. 오히려 듣기, 읽기야말로 말하기, 스피킹, 쓰기, 라이팅 실력이 늘면 자동으로 늡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쓸 때는 한 번 더 읽게 되고 말할 때는 한 번 더 듣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영어권 문화를 따로 배우지 않는다는 점에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배운다 해도 내신에서만 일부분을 배우고 전체적으로 넓게 배우지 않으니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상대방이 하는 억양이나 뉘앙스 또는 하는 농담 등을 알아먹기 힘듭니다. 그리고 수능은 독해 문제에서 어려운 명사가 나오면 아래의 뜻을 제시해 줍니다. 앞에 말해줬다시피 명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수능에서 동사나 형용사 공부를 많이 해서 대비하고 명사 공부를 전혀 대비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전례 없는 호혜적인 상반하는 인도되는 등의 어려운 동사 형용사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쓸 일이 없는 반면 서랍, 귤 등과 같이 자주 쓰이는 단어는 공부할 필요성을 없애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원어민과 대화할 때 혹은 대학에서 영어를 읽을 때조차도 글 아래에 영어 단어의 뜻이 적혀 있습니까? 아니죠. 특히 시간 안에 특정 글을 읽고 어울리지 않는 문장을 찾는다거나 빈칸에 무슨 문장이 들어갈지 찾는 형태의 문제는 도움이 크게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보다 시간 안에 특정 글을 쓸 때 어울리지 않는 문장을 쓰지 않도록 가르치는 방법이 더 효율적입니다. 특히 같은 유형의 문제들만 고집하니까 일부 학생들은 영어 실력보다 문제풀이 스킬에 관해서 중요도를 느끼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은 수학의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수학의 경우에 솔직히 수학은 생각하는 걸 넓히고 깊이를 생각하는 걸 깊게 하는 학문으로 현재 교육제도가 수학만큼은 한 가지만 빼고 잘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시간 제한이죠. 많은 수험생들이 시간이 부족해서 빠르게 풀기 위해 풀어본 유형의 문제를 늘리기 위해 문제를 많이 풉니다. 하지만 한 번 본 문제를 풀 때에는 푸는 방법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전에 풀었던 문제와 같은 방법으로 풀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당신이 푸는 문제를 노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노래 문제는 노래를 들으면서도 풀 수 있는 딱히 큰 집중을 요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수학의 궁극적 목적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려고, 즉 사고의 깊이를 다르게 하려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래 문제를 푸는 행위는 기존에 풀었던 문제를 다시 푸는 것이므로 사고의 깊이를 깊게 할 수 없어 따지고 보면 새로운 문제를 다양하게 푸는 것보다 시간 낭비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수학에 시간 제한을 두면서 빠르게 문제를 처리할 필요가 생겨 노래 문제를 풀어야 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과학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과학은 중학교나 고1 통합과학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왜?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교과서는 현상만 보고 그 현상의 이름 정도, 원리 정도만 말해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즉, 현상과 현상 간의 유기적 관계는 설명해주지 않고 넘어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끊임없이 왜? 라는 질문을 떠올릴 수 있고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제 따분한 수능이나 내신 얘기 말고 전체적인 공부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학교 내신이나 공부 자체는 학생들을 변별해서 줄을 세우는 형태의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모순이 많은 시스템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중학교 때는 인권 보호를 위해 등수를 표시하지 않고 등급제로 변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변별을 하고 등수도 매기죠. 마치 중학교 때 있었던 인권이 고등학교 때 사라진 것처럼 말이죠. 둘째, 변별을 해서 잘하는 애들끼리 대학을 가서 공부시킬 거면 학교에선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입니다. 다시 말해, 저는 학급을 성적 순으로 나누지 않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반은 전교 1등부터 30등까지, 2반은 31등부터 60등까지,
이렇게 반을 나눌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못하는 이유가 못하는 애들끼리 있으면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한테 줄 수 있는 피해는 생각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다시 돌아오면 요약하면 변별할 거면 확실히 하지 어중이 떠중이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변별 자체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현상을 설명할 것입니다. 학교 시스템은 현재 그 학생이 시험에서 40점을 맞던 80점을 맞던 나이가 되면 다음 학년으로 가고 지나간 시험에 대한 틀린 내용은 학교에서 다시 보지도 않습니다. 이는 문제임이 명백한데요. 학생이 시험에서 40점을 맞았다는 것은 시험 범위에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약 40% 정도 이해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60% 내용은 모른 채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럼 다음 학년에서는 이전에 빈 구멍이 있으니 80%를 몰라 20점을 맞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또 다음 학년에서는 이해한 내용이 거의 0%에 달해 찍기만 해서 20점밖에 못 맞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그냥 나이만 되면 다음 심화된 내용을 배우면 당연히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생이 시험에서 100점, 못해도 90점은 맞아야 다음 학년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학생은 그때부터는 어려운 부분 없이 다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는 당신은 그럼 어떻게 모든 사람이 90점을 맞냐? 사람마다 재능이 다르지 않느냐라고 여쭤보실 수 있는데 물론 지금 교육과정 말고 열심히만 하면 무조건 통과할 수 있는 난이도로 시험을 낼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낸다는 것이 아니고 문제의 구성을 달리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교육과정과는 달리 내용을 훨씬 늘려서 시험 문제를 낼 것이고요. 그리고 시험을 변별하기 위해 일부러 꼬아서 내거나 말장난하는 것도 사라질 것입니다. 내신에서는 변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 말대로 하면. 그러면 공부 말고 다른 쪽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다음 학년으로 가지 못할 테니 초졸이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보통 초등학생부터 진로를 정하는 경우는 드물고 되게 많은 경우가 어렸을 땐 공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가 공부와 다른 것이 정해졌을 땐 그때는 지금처럼 특별 전형을 만들면 해결될 간단한 문제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시험을 내는 형식도 바꿔야 합니다. 지금처럼 주어지는 것을 보고 해석하는 형태의 사고의 깊이를 깊게 하는 질문들은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내신에서 흔히 내는 유형인 말장난 등급에 가르기 위한 불필요한 난이도의 문제들은 없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의 깊이를 깊게 하는 문제 또는 아예 주관식으로 학생이 아는지 모르는지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죠. 즉, 객관식은 주어진 것을 해석하여 푸는 문제, 주관식은 단답형으로 문제에 대한 답을 쓰는 형태의 시험을 낸다면, 즉 내신의 장점인 배경지식, 기본지식 넓히기와 수능의 장점인 사고력 높이기를 합친 형태의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험 형태를 내지 않는 이유는 학생을 변별해야 하고 대학이 좋은 대학, 안 좋은 대학이 나누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문제가 복잡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개입으로 조정을 한다면 대학을 평준화해서 변별력을 가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방법이 여러 가지 얽혀 있어 복잡한데 이는 좀 이따 따로 다루도록 하고 대학이 평준화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데요. 변별을 하기 위해 억지로 문제를 어렵게 내는 것을 하지 않으니 학생들도 꼭 필요한 부분에 집중해 공부를 할 수 있고 학생들의 목표도 명확해집니다. 현재는 학교 내신과 수능을 둘 다 챙기기엔 시간이 빠듯해서 학생들은 대학을 잘 가자는 전략으로 둘 중 하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의 목적이 언제부터 대학을 들어가기 위함이었나요? 제가 제시한 방법을 적용하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모두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일정 점수를 못 받으면 다음 학년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동기부여가 안 돼서 공부를 안 하니 어쩌니 하는 반박은 애초에 하지도 못하는 셈이 되는 거죠.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 교육제도의 단점은 학생들을 줄 세우는 과정에서 더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필요한 시험 문제를 내며 내신과 수능이 어색하게 섞여서 혼종이 되었으며 이도저도 안 되는 꼴입니다. 영어 교육의 방향도 잘못되었으며 생각을 깊이 하기 위한 국어 시험은 시간이 촉박해 생각을 빨리 하기 위한 시험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제 구성도 아직 부족하고요. 이를 위한 저의 해결책은 우선 대학을 평준화하고 변별력을 지우고 문제 구성을 바꾸고 시험에서 일정 점수를 얻어야 다음 학년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대학이 평준화가 힘들다면 기존과 같이 변별을 하되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변별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수능과 같은 시험을 다 같이 보고 변별하는 것이죠. 마지막 시험은 이때까지 배운 전체 내용을 시험에 낼 것입니다. 수능처럼 여러 번 꼬거나 시간이 촉박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만 교육과정이 지금과는 당연히 다르므로 공부할 내용이 많아 시험 범위가 넓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변별이 되겠죠. 그리고 영어 시험은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전부 봐야 합니다. 그리고 국어는 현재보다 시간을 넉넉하게 하고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오히려 문제에 요구되는 생각의 깊이를 깊게 할 필요가 있겠죠. 국어는 지식을 넓힌다기보다 수학처럼 생각을 깊게 해주는 학문입니다. 하지만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는 한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학문으로 그러므로 영어를 통해 생각을 키우는 형태의 시험이 아닌 기존의 그런 시험이 아닌 영어 자체를 시험하는 시험으로 바꿔야 합니다. 자, 이제 대학 평준화가 아까 힘든 이유를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평준화가 힘든 이유는 평준화를 만약에 할 경우에 반발이 심할 것입니다. 왜냐? 잘못하면 지방으로 대학을 갈 수도 있고 우리나라는 주로 서울이 크게 발달돼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서울에 있는 대학이 더 상대적으로 좋다는 뜻이죠. 그리고 평준화하면 유명한 교수님들이 모두 지방에 골고루 배치함으로 교수님들이 반발이 심할 것입니다. 결국 해결하는 방법은 메가시티 조성 정도 되겠습니다. 즉 몇십 년 후에야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크게 바뀔 것입니다. 당분간 작은 변화는 많아도 큰 변화는 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주택이나 가구 수를 늘리고 우리나라 기업이 성장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교육제도 그거 하나 바꾸는 일은 저희의 상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임을 도시화, 실업률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 복합적인 문제와 얽혀 있습니다. 서로 사슬처럼 얽혀 있지만 여기서 긍정적인 면은 사슬 몇 개만 끊어도 나머지 문제가 거의 해결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자원이라고는 인적 자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들처럼 정책을 확 개혁하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제가 위 글을 써내려간 것처럼 사람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서로 의견을 나눈다면 분명히 우리가 바라보는 사회는 저희가 바라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유신고 재학 중인 2학년 홍정우 학생의 대한민국 교육제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